그 거짓을 사실로 착각하게 만들어가지고 목적을 달성한다는 겁니다. 증거 있어? 증거? 증거 있지? 고려가 대륙신라를 이제 병합했기 때문에 고려 초기에는 고려가 산동성이 고려의 영토였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나 옛날부터 이거 되게 궁금했는데. 그냥 간략하게 초등학생, 유치원생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모든 음모론에 대해서 제가 사망 선고를 내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정입니다. 지난 시간 대륙백제와 대륙신라에 대해서 15편 정도 업로드를 했고 커뮤니티에 건의사항이 있어가지고 몰아보기로 해서 3편 정도 더 올려드렸습니다. 18편의 영상을 업로드하는 동안 그러면 이 대륙백제와 신라가 멸망을 하고 그 이후에 이들의 그 흔적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들의 향방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어보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역사적인 그 실체에 대해서 그 알고 싶어하는 그런 갈증을 느끼다 보니까 여기저기 이제 돌아다니면서 다른 채널들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고려에 대해서 그 유사 역사보다도 못 미치는 수준 낮은 그런 오염된 정보들을 남발하는 그런 채널에 가가지고 거기 이제 세뇌를 받고 하더라고요. 다른 채널을 옮겨 다니면서 그 오염된 정보들을 여기저기 흘리고 다니거나 퍼뜨려 다니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강단이 아닌 그 제야사학자 분들이 유튜브 채널을 이제 운영하는데 우리 고려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연구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응원이라던가 후원을 해주지도 못할 망정 공격을 하고 하는 그런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우선 급한 불부터 먼저 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메리카 조선이라던가 대륙 조선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조선은 어디에 있었냐? 결론부터 아메리카 대륙입니다. 세종은 아메리카 대륙에 있었어. 확실해. 그런 주장을 한다고 해서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자유 대한민국이지 않습니까? 헌법에 명확하게 언론의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알래스카에 있는 맥키니 산이 백두산이고 여기가 한기뜨고 이게 만주고 이게 몽골인데 요거를 통과하면 바로 요동을 갈 수 있다니까 선조가 여기서 철저히 막아야 된다고 선조가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가지 못하게끔 이순신이 여기를 막아냈다. 그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 저는 이제 존중을 하는 편인데 그들 중에서 유독 대륙 고려를 이제 주장하는 분들의 그 유튜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그 불법 다단계라던가 그리고 사이비 종교 같은 그런 조직처럼 그런 체계를 운영하듯이 구독자들을 마치 신도들 대하듯이 해가지고 다른 채널에 가가지고 자신들의 그 주장을 얘기하도록 종용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제 공격을 하게 돼요. 돌아다니면서 그 채널을 홍보하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민폐를 떠나가지고 우리 사회의 악입니다. 악.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사이비 종교 같은 그 유사 역사도 안 되는 채널의 그 이론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언급을 잘 안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껍질까지도 벗기기도 싫고 그냥 단 한 방에 모가지를 쳐버리려고 댕강 제가 카메라 앞에 선 거예요. 선 게 아니라 앉은 거죠. 고대의 삼국시대에서 발생되었던 그 사건 장소와 그리고 고려시대에 발생되었던 그 사건 장소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은 지명 몇 개만 보고서 이게 일치하다고 해가지고 대륙 삼국사를 연구하신 분들에게 대륙고를 얘기하지 않는다고, 자기네들의 입맛에 맞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그분들을 이제 공격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고려를 연구하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대륙 그 삼국사에 대한 그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막 공격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고려는 대륙 신라와 백제를 흡수했는데 왜 계속해서 만주 타령이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막 공격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지네들이 틀린 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분들한테 공격을 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무지한 백성들 때문에 나라를 빼앗기고 역사를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대륙 고려에 대해서 오늘 사망 선고를 내리고자 하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객관적인 증거 자료들을 너무나 많이 올리고 했던 영상들이 과거에 2년 전, 3년 전에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실 우리 국민들, 일반인들은 증거의 개념이라던가 증거의 가치라던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5,200만의 국민들 모두가 다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 눈높이에서 제가 증거를 보여드리면서 대륙 고려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망 선고를 내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자료를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대륙 고려 사이비 유사 역사 채널에서 주장하는 그 특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범죄 전문가잖아요. 프로파일러의 시선이고 제가 이 범죄만 연구한 게 한 20년 가까이 돼요. 제 논문들은 보통 이제 정보법 관련되어 있는 법률이란 말이죠. 보통 사기꾼들의 그 습성이 무엇이냐면 사실적인 근거들을 이제 여러 개를 이제 나열을 한 다음에 그 사이에 교묘하게 거짓된 내용들을 교묘하게 이제 끼워 넣은 다음에 그 거짓을 사실로 착각하게 만들어 가지고 목적을 달성한다는 겁니다. 이 사실들과 이 거짓을 애매하게 희석시켜 버리면서 거짓들을 이제 사실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이들의 습성이고요.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분법적인 방법인데 상대의 문제점들을 지적해 가지고 상대가 문제가 있고 상대가 거짓이니 내가 참이다. 이런 식으로 이런 방법들을 이용을 한다는 겁니다. 주류 강담의 그 대동강 이남의 고려설을 이제 지적을 하면서 상대가 나쁜 놈이니 내가 착한 놈이다. 뭐 이런 논리거든요. 상대가 나쁜 놈이니까 본인은 착한 놈이다.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인 그 사고방식을 취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대중들의 눈을 속인다는 겁니다. 그런 방법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현혹된단 말이에요. 주류 강단의 대동강 이남의 고려설이 틀리면 다른 이론도 틀릴 수가 있는 건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본인의 허황되어 있는 그 과대망상적인 그런 이론을 이제 합리화하고 대중들의 눈을 속이는 그런 방법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알고 보면 둘 다 거짓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제야사학자분들이 힘들게 어렵게 연구했던 대륙백제와 그리고 대륙신라의 그 단서들을 찾은 거지 않습니까? 그 단서들을 가지고서 이런 그 대륙백제와 신라에 대한 실체적인 그 근거들이 있거든요. 뭐 지명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사실 근거들을 가지고서 대륙 고려를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대륙 삼국사에 대한 부분들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려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대륙 고려를. 이 대륙 삼국사를 지들이 연구한 게 아니에요. 이거를 이제 악의적으로 인용해가지고 대륙 고려를 합리화하는 그런 방식인데 그러면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정말 외롭게 고독하게 제야에서 이 대륙 삼국사에 대해서 연구하셨던 그분들의 그 노고에 대해서 똥치라는 거예요. 지네들의 그 밥벌이를 위해 가지고. 이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채널을 쭉 이제 보다 보면 식민사학 파리를 하고 주류강단의 대동강 이남의 고려설을 비판을 하면서 공격을 합니다. 대륙 고려에 대한 학문적인 그 이론과 근거는 없고 이들은 이제 악이고 내가 참이다. 그래서 대륙 고려설이 맞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네들의 채널을 쭉 보다 보면요. 각국에서 정리해 놓은 정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인용해서 설명을 하거나 연구를 하지 않고 주로 어떠냐면 포털 사이트에서 이름을 검색을 합니다. 예컨대 홍콩을 검색을 했는데 그 강남이나 서울에 홍콩 관점이 엄청나게 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역이 과거에 홍콩이었다는 그 증거다. 이런 논리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또 하나 더 하자면 주원장에 대해서 검색을 하면 주원장 한 의원이 강남에 이렇게 뜨거든요. 그러면 이 명나라 때 이 주원장이 활동했던 그 근거다. 이런 식인 거예요. 이게 뭐야? 또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경남 남해에 가면 독일 마을이 있거든요. 그리고 양평에 가면 이태리 마을도 있고 그리고 동두천에 가면 일본 마을도 있고 한단 말이에요. 그 지역에 그 마을이 발견됐기 때문에 그 나라의 영토였다. 백제의 영토였다. 고려의 영토였다. 이런 논리인 겁니다. 이게 무슨 멍청한 짓이야? 베이징, 북경에 고려영이라는 그런 마을이 존재한다. 라는 그 이유만으로 그 베이징 북경이 고려의 영토였다. 그리고 수도였다. 이런 논리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실제로 고구려 시대 때 고려라고 표기를 했던 게 수백 년 동안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발해 때도 이제 고려라고 표기를 하기도 했고, 그러면 베이징 북경에 고려 마을이 당연히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그 고려와 고구려를 그 구분도 모르는 거예요. 이들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 입증하는 그런 절차라든가 입증 방식이라든가 검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공부한 적도 없고 이런 훈련을 받은 적이 없는 겁니다. 직업적으로.
그리고 학문적으로 학교 가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고작 집구석에서 키보드 오리아처럼 계속해서 그 이름만 검색해가지고 그게 뜨면 고려의 영토였다 이런 식인 거거든요. 음악을 깔아놓으면서 짠 하고 이렇게 대중들을 선동하고 하는 거예요. 영상 자체가 다 그래요. 정말 무지한 사람들은 그냥 단순 무식하게 아 신기하구나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은 역사가 아니고 정말 무지한 거예요. 이런 저지능 같은 짓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저지방 우유가 좋다고 해서 저지능은 좋은 게 아니에요. 심리학 전공자로서 한마디로 하면 이들은 과대망상 환자들이고요. 솔직히 제 채널에서 입에 담기도 민망한 창피한 수준이에요. 우리 일반인들은 사실상 그 증거에 대한 개념이나 그 가치, 그 무게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 초등학생, 유치원생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고려 초기에는 고려가 대륙신라를 병합했기 때문에 고려는 이제 산동성에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지하사학자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책까지 내신 분들도 있는데 오늘 그 이론들 전부 다 사망 선고를 프로파일러가 내려드릴 거니까 그런 분들 안타깝지만 그 책들 오늘로서 다 폐기 처분되는 거예요. 고려가 대륙신라를 이제 병합했기 때문에 고려 초기에는 고려가 산동성이 고려의 영토였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려 중기 때 원나라에 의해서 밀려나가지고 만주로 밀려났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댓글을 막 달아놔요. 저한테도 채널에. 그러면 귀찮아가지고 그냥 다 차단시켜버립니다. 그냥 청소. 제 채널에는 사이비 청정지역입니다. 청정지역. 전부 다 차단시켜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료에 의한 내용들만 얘기를 하시고 근거에 있는 얘기들만 하셔야 돼요. 누가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 다 차단해요. 전부 다. 이 중에 가장 심각한 게 무엇이냐면 고려가 대륙 동부 전체를 다 지배를 했는데 이성계 썰을 얘기를 하면서 이성계 때문에 이성계를 이제 역적이라고 몰아세우면서 이런 과대망상 환자가 있더라고요. 참 제 입으로 얘기를 해도 그런데 이 모든 음모론에 대해서 제가 사망 선고를 내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삼국사기를 볼 건데요. 고려 왕건을 알려면 누구를 소환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수사기관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이 사건과 연관된 사람을 소환해가지고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오세요라고 해가지고 한번 얘기를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인 겁니다. 고려에 대해서 알려면 이 왕건도 소환을 하고 그럼 이 왕건이랑 싸웠던 교논에 대해서도 소환해가지고 얘기를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삼국사기에 보면 교논의 열전이 있습니다. 그 교논 열전을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이제 펼쳐놓고서 한번 보자고요. 열전 제19의 교논전을 보면요. 927년 거란과 교섭하다. 927년이면 고려 초기입니다. 초기. 맞죠? 거란에 사신 사고, 마돌 등 35명이 예물을 갖고 왔다. 교논이 장군 체견을 시켜 호송하도록 하였는데 마돌 등이 항해하여 북쪽으로 가다가 바람을 만나 927년이면 후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둥주에 이르러서 모두 죽임을 당하였다. 둥주는 산동반도죠. 산동반도는 이제 당나라의 영토라고 이제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당 등주에 이르렀는데 라고 이렇게 교논 열전에 밝히고 있는 겁니다. 삼국사기에 그 본문에도 한자로 정확하게 당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당의 그 등주라고. 여기다가 뭐라고 토를 달 겁니까? 한글을 읽을 줄 아는 분들은 전부 다 알 수 있습니다. 당 등주에 이르렀는데 모두 죽임을 당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산동반도는 당나라 영토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유치원생들도 이 등주가 이 산동반도가 누구의 영토인지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역시 깔끔합니다. 이 역사를 연구한다는 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착각을 일으켜가지고 산동반도를 갖다가 이제 고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산동성에 있는 그 강화가 있다고 그 고려의 강화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하거든요. 이 왜 이렇게 착각을 일으킨 이유가 무엇이냐면 비슷비슷한 그 지명에 의해 가지고 이 지명만 가지고서 지명 논리로 접근을 하게 되면 이렇게 착각을 일으키게 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명 몇 개 조합해가지고 역사를 찾겠다고 하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 속구물인 거예요.
1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라던가 2년 전, 이 몇 개월 전에 있었던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조사를 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어렵단 말이죠. 근데 1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나 1500년 전에 있었던 사건들은 아예 상상을 불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역사에 대해서 증명을 하고 검증을 하고 영토를 찾고 하려면 얼마나 보수적으로 꼼꼼하게 검토를 하고 10번, 20번 정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어떠한 그 학문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물리학에서도 뭐 슈레딩거 그리고 뭐 아인슈타인 이런 물리학 같은 학술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조금이라도 뭔가 오류가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다시 1년, 10년 연구했던 거 다 뒤집어 엎고 다시 연구를 하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지명 몇 개 비슷비슷하다고 그걸 갖다가 유튜브에서 영상을 선동질하는 그 음악 깔아놓고서 그 선동질한다고 그 대륙에 있는 고려다라고 그 우리 국민들에게 그런 짓을 하면 되겠어요? 이게 얼마나 저진행들이고 무식한 그 무시한 행위인 것인가. 대륙 고려 같은 그런 사이비에 빠지지 마시고요. 대륙 고려가 처음에는 어느 정도 대륙 동부에 있다가 점점 이제 대륙 고려가 살이 찌더라고요. 지금은 이렇게 막 비대하게 대륙 고려가 살이 쪄가지고 있는데 이런데 시간 투자하거나 우리 인생 짧은데 이런데 허비하면 너무나 인생이 아깝지 않습니까?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그런 채널을 가게 되거나 그런 영상을 접하게 되면 댓글로 한마디 해주세요. 이런 머저리들아, 견훤백제의 그 견훤 열전을 한번 살펴봐라. 산동성은 당나라 영토라고 나와 있는데 뭐하는 짓거리냐. 제발 민폐 좀 끼치지 말라고, 부끄러워 죽겠다고. 이런 내용들을 중국 사람들이 혹시나 보게 되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이 부끄러운 누구의 몫인 거예요? 이러면서 여기에 현혹돼가지고 이런 사이비 역사 채널에 만취돼가지고 우리 역사학자들의 그 채널에 가가지고 공격한단 말이에요. 고려는 대륙의 고려인데 왜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만주 고려만 외치고 있는 니네들은 잘못됐다, 사입이다, 이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사실입니까? 정말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제 채널이 단순하게 역사 강의만 하는 그런 역사 채널로 오인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저는 역사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리고 역사 강사가 아닙니다. 저는 사회운동을 하는 사회운동가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범죄 관련돼서 수사하고 조사하고 법률적인 정보와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 분석하는 그런 분석 전문가입니다. 그렇게 활동을 하고 이제 그런 일로 밥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공식적으로 시사평론가이고 그리고 돈 안 되는 사회운동가입니다. 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역사학자들이나 역사 강사들에 의해 의존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도 이제 평론을 하거나 한두 마디 이제 발언을 하거나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제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영상을 보면 드라마에서 나오는 배우들이 짤로 나오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왜 이거를 하냐면, 저도 제 영상을 편집하고 하다 보면, 제 얘기를 듣다 보면, 저도 졸리고 잠이 오더라고, 지루해서. 그래서, 분위기를 이제 반전하자는 차원도 있고, 대중들이 알고 있는 그런 대하 드라마에서 배우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공감대도 형성을 하기도 하고 그런 차원입니다. 저는 역사 강사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 강의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역사 강사님들이 이제 출연하는 짤로 나오는데 제가 그분들을 비방하거나 비판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그분들은 우리 강단에 우리 역사학계의 그 학설들을 대변해서 설명을 하는 그런 가이드 분들이잖아요. 정말 우리나라에서 유명하신 역사 강사님들이다 보니까 정서를 설명하는 강사님들에 대해서 그 이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비교 분석을 하고 우리 학계의 그 이론을 비판하자는 거지 강사님들을 비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대륙 동쪽에서 백제와 신라가 있었다라는 이 부분에 대한 이 단서를 찾은 대중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이름 모를 사학자분들이 있단 말이죠. 묵묵하게 조용하게 연구하시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마운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쯤 하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